사망 원인 1위, 암. 누구나 두려워하는 만큼 예방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암 발생 원인의 약 30%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는데요. 평소에 훈제오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탄고기도 아닌데 암을 유발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보면 항암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이 많잖아요. 정말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좋은 걸까요? 과연 내 밥상은 암을 막는 항암 밥상일지, 암을 부르는 발암 밥상일지. 오늘 이 시간 배재대 식품영양학과 김정현 교수, 연세대의대 가정의학과 김지혜 교수, 김영빈 요리연구가와 함께 암을 멀리할 수 있는 건강한 밥상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1983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1983년도부터 40년 넘게 우리나라 사망질환 1위로 있는 게 바로 암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암을 예방하기 위한 항암 밥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암 밥상 배워보기 전에 저는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요즘 분들 주변에 보면은 건강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네.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 식품도 몸에 맞는 걸로 골라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잘 챙겨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망 원인 1위가 암인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뇌혈관, 심혈관 질환보다 높은 퍼센테이지로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1위를 차지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만성적인 운동 부족, 스트레스와 같은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검진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발견되지 않던 암들이 발견되는 것인데요. 1번과 3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쳐도 2번, 서구화된 식습관은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70년 전에보다 지금이 3배 이상 붉은 고기의 섭취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대장암과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지방식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암의 위험 인자로 발견되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42년 전통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네.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암일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넘게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질환이 암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나이 드니까 이제 건강검진 할 때마다 사실 겁나요. 암 생길까 봐. 네. 우리가 계속 세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긴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생길 수 있다. 겁나더라고요. 이거 진짜예요? 네, 흔히들 하루에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암세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DNA 복제 과정 중에 생기는 잠재된 변이세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잠재된 변이세포가 뭐가 잘못이 되면은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 체내는 면역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체계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대부분은 없애주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잠재된 변이세포를 작은 불씨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불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 음식을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또 가공육을 먹거나 또 과음을 하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될 경우에는 이 잠재된 변이세포인 작은 불씨가 활활 타지게 되는 거예요. 네, 반면에 우리 채소라든지 통곡류라든지 콩류를 먹게 되면은 이 잠재된 변이세포인 불씨가 사그러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이 잠재된 변이세포를 가질 수 있어요. 작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씨가 커지느냐 아니면 사그라드느냐 여기에 해결점은 바로 식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정보를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하고 있는데 먹는 것만 바꾸고 제대로 잘 먹으면 그럼 암을 막을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 보고에 따르면요. 암의 원인은 30%가 흡연, 30%가 그리고 식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10에서 25%가 만성 감염, 그 다음으로 유전과 환경 오염,
음주 같은 것들이 각각 1에서 5%씩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겠죠. 담배, 음주, 식생활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건강한 항암 밥상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평소에 피해야 하는 바람 밥상, 네. 또 바람이 또 문제잖아요. 바람 밥상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잘 알아봐야 할 텐데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네, 특별히 좀 오늘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오전 10시에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전 10시에 막 생방하러 가려고 막 향수병에 젖어서 막 그럼 또 슬퍼하다가 이 변이 세포가 나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오늘 우리한테 건강 밥상 배워가라고 준비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특히 오늘 또 요리 가서 뭐 시식할 것도 굉장히 많던데 네,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네. 자, 건강 잘 챙기는 방법 시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항암 밥상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평소에 훈제 요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훈제도 자주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암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탄고기도 아닌데 암을 유발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보면 항암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이 많잖아요. 정말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암을 예방하려면 채소가 좋다고 하잖아요. 삶거나 구워 먹어도 영양소는 그대로인가요? 네.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것들로 잘 뽑아서 또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탄고기는 우리가 흔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훈제도 안 좋은 건가요? 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발암물질을 1군에서 3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같이 보실 텐데요. 발암 1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물질이고요. 2군은 발암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물질, 3군은 아직까지 분류를 할 수 없는 물질들입니다. 여기서 바로 가공육이 발암물질 1군입니다. 소세지 그리고 훈제 오리 같은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가공하고 훈제하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나 질소 화합물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발암물질은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심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가공육도 안 되고 훈제도 안 되고 탄고기도 안 되고 그렇다면 항암 식단에는 어떻게 고기는 안 되는 건가요? 네, 항암 식단에는 고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돼지고기 안심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필수 지방산 가지고 있고 대신 포화지방은 적고요,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가지고 있고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그야말로 육류를 중심으로 한 항암 식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조리법입니다. 네, 우리가 고기를 드실 때는 조리법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온에서 조리하는 거, 직화, 숯불구이, 팬프라이 같이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할 때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0도씨 이상으로 고온이 되면은요, 단백질과 지방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찌거나 탕, 또 오븐에서 구워서 드시는 부드러운 조리법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채소랑 같이 끓이고 있지요. 채소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육류도 항암 밥상입니다. 제가 오늘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고기를 구울 때 그냥 굽는 것보다 약간 뭘 가미하잖아요. 근데 저는 후추를 좀 뿌리는데 후추가 안 좋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고기하고 채소만 먹어야 됩니까? 조금 뿌리면 안 될까요, 선생님? 네, 후추가 좀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후추를 가져왔습니다. 후추가 억울한 얘기인 거예요? 고기에 후추를 뿌리면 발암물질이 10배 이상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문적인 근거는 없고 약간 과장된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류를 드실 때는 고온에 직화를 드시는 것이 문제고요. 그럴 때 후추를 뿌리게 되면은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리어 후추는요, 피페린이라든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굽는 과정 중에 생기는 발암물질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즈마리나 허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고기를 드실 때 우리 후추라든지 허브 같은 거 같이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기 구울 때 교수님은 후추를 언제 넣으세요? 저는 고기를 가능하면 고온에 직화로 하지 않고요. 고기를
고기를 굽고 난 다음에 약간 한 김 빠지고 난 다음에 그때 후추를 찍어 먹거나 뿌려서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예, 후추가 억울하다고 했어요. 네, 두 번째 질문, 추석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항암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식품 찾는 분들 계시거든요.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네, 항암과 식단 관련돼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건데요. 특정 음식, 특정 식품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속설입니다. 실제로 특정 식품이 암을 치료한다는 신뢰도 높은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실제 암과 식단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식품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한 생활 습관들을 고루고루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중요한 5가지 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것들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 하루에 400에서 500g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매 끼니마다 수북히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곡물과 콩류로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가공육은 최대한 안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붉은 고기는 주 3회 이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과도한 음주 좋지 않고요. 소금이 많이 함유된 식품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